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달 초 수출액이 2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가 45% 이상 늘며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무역 수지는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37% 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캐즘에 덫이 빠진 사이 하이브리드 차가 대약진한 겁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지난해 8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나라 빚도 급증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지난해보다 59조 4천억 원 늘어난 1,126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GDP보다 5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여긴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대 시장 모두가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점차 저점을 높여가다가 이제는 또 모두 빨간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개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이 됐죠. 그래서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수출이 잘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한 번 더 힘을 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장 초반에 이 저PBR 관련주들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저PBR 관련주들이 정책적인 수혜를 좀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낙폭이 커졌었던 저PBR 관련주들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나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해외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밀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호재성 내용들이 시장을 지켜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나 보합권에 있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체감상으로는 돌아섰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간밤에 급등이 나온 이 환율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유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돌아설 것이다. 이제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장 초반에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모습들이 나와서 다행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7천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선 반도체 쪽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PBR 쪽으로 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저PBR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나서 1주에서 2주 정도 이 저PBR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크게 밀리니까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LNF가 굉장히 좋은 수주 소식을 내놓으면서 2차 전지 쪽도 괜찮은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좋아졌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개파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 지난 화요일 종가보다도 올려놓은 모습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는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좀 편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시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크로 변수는 아직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반도체주와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수출입 지표에 따라서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PBR 관련주들 장 초반에 힘을 내지 못하다가 지금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8원 60전이 오르면서 1,363원 40전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께서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저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장 초반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낙폭을 좀 많이 키웠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약보합권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고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장 초반부터 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이 좀 빅 이벤트가 좀 3개가 묶여 있었던 날이죠. 뭐 CPI 부분들이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었고 일단 뭐 총선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보여졌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 쪽에 지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좀 판매 호조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시금 바텀 아웃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이 일단은 수급 주체의 키가 국내 증시가 아니라 반도체였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쏠렸던 부분들이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의 좀 수급 이탈이 없습니다. 일단 오늘도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국내 증시를 전반적으로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한 부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금들이 반도체 쪽에 지금 쏠려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IT 전반적인 수출주에 지금 수급이 몰려있다는 부분들은 다소 좀 긍정적인 한데 일단 이 수급이 다른 대형 수출주 쪽으로 어느 정도 분산이 좀 돼야 저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장이 계속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좀 독단적인 반도체 랠리가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이 살아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도 결국은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차익을 보고 대량으로 좀 매도를 치고 나가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좀 시장의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밑에서 좀 매수 수급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대형주들이 일단 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말고는 뚜렷하게 매수 주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양시장 모두 과매도권은 벗어난 상황입니다. 일단 그중에서도 코스닥이 굉장히 좀 낙폭이 키웠었죠. 13일 거래일 중에서 거의 한 12일이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즉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엔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코스피는 여전히 좀 반도체 쪽이 좀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 프로그램 저 PBR주들이 장 초반에 좀 약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장중에 좀 현대차 좀 수출 호조세 이야기 나오면서 5% 이상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좀 2%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들어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코스닥 시장도 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변동성 부분들은 좀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옵션 만기일이 오늘이다 보니까 내일 시장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시장까지도 일단 충격 없이 계속 좀 저점을 올려나가는 그러한 좀 모습들이 전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은 AI 붐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흔들리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을 조금은 더 즐겨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빅 이벤트가 3개가 묶여있던 오늘이었습니다. 증시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랠리가 좀 수급적인 면이 따라온다면 그 부분은 시장의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은 모두 과매도권에서 벗어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점차 더 늦춰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 이제는 좀 하반기쯤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3월 달에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6월 달에도 안 되고 9월 달쯤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채권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 세웠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유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CPI가 나온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유가 상승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의 PMI가 돌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유가의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가 잡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올해 우리가 좀 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을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스라엘 쪽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쪽으로 개입을 하면서 유가가 잡힌다라고 한다면 5월 달과 6월 달에 CPI가 잡힐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5월 달과 6월 달에 CPI 물가가 잡히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벤트로 놓고 본다면 바이든이 유가의 상승을 제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CPI든 PPI든 안정이 되면서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많이 진행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과거의 내역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전적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꺾여야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금리 인하가 되면 마치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바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시차를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잘해주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4분기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했고 올해 1분기부터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쪽에서 들리고 있는 아직까지는 수치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해외 증시가 급락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돌발 변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장에서 체계적인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연초 수치와 거의 비슷해졌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5%, 8% 올라온 상황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연초와 비슷하다라는 것은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종목별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할 시기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상승, 지금 유가 상승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미국은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바이든이 좀 유가 상승의 총력전에 다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유가가 또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해도 물 건너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께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공급망 우려죠. 네. 일단은 지금 중동 쪽이나 러시아 쪽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좀 올려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WTI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 선물 차트로 보니까 일단 오늘도 좀 보합권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100달러까지도 일단은 상승 부분들을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휴가철이에요, 이제.
휴가철이면은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갑니다. 그럼 드라이빙 시즌 들어가면 워낙 좀 영토가 넓다 보니까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보통 한나절 아니면 하루 이틀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유가에 대한 소모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 결국 지금 드라이빙 시즌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좀 불거지게 되면은 일단 100달러까지도 돌파가 안착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정유주들한테는 좋습니다. 네. 정유주들한테는 좋고 또 신재생 에너지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지만 반대로 시장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쳐주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옥석 가리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좀 진행을 해볼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추세를 계속 좀 선물 차트가 유지를 해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정유주도 지금 좀 쳐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SO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면 위로 계속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추세를 저는 좀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훈풍이 들어와 주니까 계속해서 이 시장을 좀 즐겨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일단 유가 부분들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정유주들이 좀 상승 탄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 드라이빙 시즌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도 증권사에서 정유주들에 대한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리포트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유주들은 좀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좀 간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단 다행인 점은 코스피가 오늘 반등이 정확하게 나와줄 구간에서 좀 나와줬거든요. 일단 아래쪽에 좀 박스 라인에서 오늘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강세 흐름들이 들어와 주는데 만약에 지금 2667포인트 이 라인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코스피가 좀 지켜줘야 되는 좀 헤드라인 지수 라인이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유가가 지금은 좀 잡혀야만이 추가적인 지수에 좀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유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지수도 분명히 상단에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박스를 치면서 보합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좀 베스트적인 투자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수급적인 몰림 현상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쪽을 좀 보고는 있지만 반대로 정유주들 아직 없다면 정유주들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했고요. 드라이빙 시즌도 겹친 만큼 유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1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정유주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유가가 좀 잡혀야 지수의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CPI가 조금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나오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역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사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담아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또 이탈할 가능성은 없을지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환율이 좀 빠져주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닌 게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대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잘 돌려 세워줬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닥이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 초반에 걱정했던 것보단 잘해주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환율이 실제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팩트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쪽으로 몰려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다른 기업들은 매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쪽 종목에 몰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뭐 산수처럼 그죠? 요즘엔 수학이라는 말밖에 안 쓴다고 하던데 뭐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면서 금 가격도 올라가면서 다 올라가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과는 좀 달라요.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100% 확신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에서 국내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견고하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벤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메리트가 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쭤보셨던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는 거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부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빠져주면 더 좋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흐름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삼성전자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 속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외국인이 이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살펴본다면요. 삼성전자가 버텨주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은 괜찮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반도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지금 뭐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장에서 반도체주의 흐름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키는 무조건 다 반도체가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미증시도 오늘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었잖아요. 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도 엔비디아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일단 엔비디아가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 AI 붐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실적 시즌에 좀 돌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 엔비디아의 좀 실적이 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AI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로 있어가지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잘 나올 거라는 예상치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은 HBM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 HBM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들까지도 일단 덧붙여서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지금은 상방을 수급을 계속 좀 넣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HBM 쪽에 대한 키를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삼성전자다. SK하이닉스다. 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TC 본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AI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열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칩이. 그럼 칩이 열에 민감해지게 되면 그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역할도 해주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TC 본더 쪽인데 국내에서 아직 TC 본더 쪽에 대한 기술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TC 본더 쪽을 다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일단 선두 지위를 한미반도체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한미반도체가 키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크론과 공급 계약 소식도 그렇죠. 있잖아요. 마이크론과 네. 오늘 또 공급 계약 소식도 오늘 장 초반부터 나왔는데 사실 오늘 마이크론과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주는 부분들은 앞전에 이미 마이크론이랑 공급을 하겠다는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결국 지금은 재료가 좀 선 반영이 됐고 오늘도 그래도 좀 강세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멀티플이 계속해서 확장이 해나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원래 삼성전자 같이 한미반도체랑 거의 한 10년 동안 거래가 없었습니다. 네. 거래가 없었고 그만큼 좀 사이도 많이 안 좋은 걸로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오테크니스 쪽에 대한 물량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공급 수요를 늘린다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 물량만 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마이크론 쪽에 대한 물량도 받게 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과연 여기서 이오테크니스만 밀고 가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오테크니스도 고객사로 두겠지만 한미반도체에 무조건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럼 결국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옆에서 누군가 계속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좀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단기평 11선, 21선 조정이 나와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5일선 타고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수급적인 공백이 지금은 한미반도체 쪽에서 빠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한미반도체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은 HBM 쪽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 HBM 쪽은 가장 좀 나중에 정말 크게 간다고 하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가장 좀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모든 키를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버텨주는 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뭐 그거 외에도 마이크론 혹은 뭐 엔비디아 쪽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랑 통해가지고 공급 계약이 또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는 캐파를 계속 증설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수요를 따라가려면은 캐파를 증설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투자금을 꽤나 많이 저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금을 좀 많이 확보를 했고 확보한 상황에서 나올 만한 공시는 공장 증설이겠죠.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해야만이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AI 붐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거는 지금 잡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할 경우가 오히려 고점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평 확실하게 지지받아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자리도 저라면은 매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HBM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미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종목 섹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에서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나 좀 살펴봤더니 지난 화요일에 대한광통신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광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유선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 5G나 6G 관련주들을 좀 찾아봤는데 한 기업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대장주로서 KMW라는 기업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재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을까 좀 살펴봤더니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는 사실 테마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그때쯤에 이제 5G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죠. 당시에 KMW라는 기업이 500% 넘게 올라갔고요.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600% 넘게 올라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5G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우리 통신 장비주들이 밀렸다가 반등을 줬다가 반복을 했지만 결국엔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5G 장비주들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발주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부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작년에 일본 쪽으로 스몰셀이라는 장비, 부품에 대한 매출이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2023년도에 잡히지 않고요. 2024년도에 이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2021년도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 이 5G 장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3%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 상당수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3%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0%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삼성전자 내부에서의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이재용 회장이 이 삼성 리서치에 방문을 해서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갔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알아보고 갔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든 앞으로의 미래 성장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통신 장비주들 이번에야말로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24년에 미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네.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되면 통신 장비가 납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메리트가 하반기부터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주가 흐름은 지금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지금까지 설명드릴 요 통신 장비 쪽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것은 KMW고요. 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솔리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은
이노와이어라는 기업이고 네. 스몰셀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해서 매수가는 이제 종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목표가는 34,000원입니다. 제가 꽤나 높이 잡아드리는 부분인데 직전 고점인 1월 16일의 고점 32,45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34,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6,500원입니다. 26,500원 이탈하게 되면 뭐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게 되는 것이니까 손절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목표가 손절가 지정 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트가 종목 이너와이어리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34,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2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일단 자동차 부품 쪽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지금 자동차 수출량도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좀 현대차나 기아도 조정도 잘 나왔고요. 그럼 저 PBR주에 대한 좀 배경도 지금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은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도 우호적인 환율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완성차 업계들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좀 포인트적인 구간까지도 접어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단 이제 성화이텍을 제가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현대차 그룹의 대표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기차가 호실적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현대차의 범퍼 레일을 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범퍼 레일까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사이드 엠버나 대시로까지도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기차에 대한 주요 독점 부분들의 공급이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이고 일단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품주 쪽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약화가 되었었던 부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성화이텍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배터리팩 신규 사업 부분들까지도 앞전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영향도 다소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본토는 결국엔 자동차 부품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실적도 양호하게 계속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가동률 회복 가능성 여부까지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안에 좀 가동률까지도 확실하게 좀 회복을 시켜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하반기 실적도 그렇고 상반기 실적도 그렇고 그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좀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성화이텍은 지금 주가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1년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선은 지금 이탈 안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대금이 최근에 좀 축소가 많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일부 물량이 좀 소화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또 나와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정고라인보다 살짝 좀 위에 11,000원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일단 8,500원을 단기적으로 좀 이탈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좀 성화이텍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한 8,2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은 성우 하이텍을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8,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수출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175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이 안에서는 사실 하이브리드 차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금도 선호도가 미국 쪽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체제가 좀 변환이 많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제 하이브리드 쪽이 좀 가성비도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결국엔 지금은 전기차 쪽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내연기관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많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 결국 지금 현기차의 실적의 대부분을 끌고 가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앞전에도 미국 조지아 공장에다가도 현대차 즉 제네시스에 대한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 일단 일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쪽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이브리드 쪽이 좀 잘 되게 된다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 코리아 FT입니다.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기업이고 그만큼 좀 대장으로도 좀 많이 움직여주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좀 고점 찍고 낙폭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대금이 이탈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추세가 꺾이지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바탕이 돼서 코리아 FT 쪽까지도 같이 좀 견인해서 끌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완성차 업계들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금 기대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여당, 야당 뭐 관련해가지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안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모멘텀 자체는 훼손을 안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실적이 견조하게 잘 나오고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는데 저 PBR주까지도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완성차가 가게 되면 결국 자동차 부품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리아 FT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나무, 기아에 좀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뭐 화신이라든지 혹은 성화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에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도 굉장히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만큼 위쪽에 대한 수급은 위로 많이 열려둘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에요. 다만 이제 반대로 코리아 FT는 수급적인 면이 최근에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이 세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리아 FT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이브리드 차종의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좀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바라보실 만한데 사실 실적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이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풍원정밀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8,0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FMM을 양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에 대한 또 다른 설명 있을까요? 일단 풍원정밀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OLED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좀 찾아보면 다른 모멘텀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OLED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꽤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3년 만에 OLED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관련돼서 뭐 HB 솔루션이 아니죠. HB 테크놀로지, 그죠?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꽤나 올라오면서 8% 정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유리기판 쪽이랑 OLED 쪽이랑 엮여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올라왔습니다.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약했는데 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라왔죠. 근데 제가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라는 굉장히 큰 형님이 아주 견고하게 주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고 있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테마와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자금이 많이 몰리는 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반도체 쪽에서 파생되어 나온 유리기판 쪽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메리트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지난 화요일 날 잠깐 부각이 됐었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제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만약에 매매를 하실 때에는 내가 단타라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에는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적고 거래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고 유리기판이나 오늘 OLED 풍원 정밀이 올라가서 저도 봤는데 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우리가 OLED 쪽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OLED와 반도체와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엮여서 지금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붙어주는 쪽에서 트레이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살짝씩 밀림도 나오고 변동성이 좀씩 나오는데 아무래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풋옵션에서는 포지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가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잘해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이제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기운 내시고 여기서 저점 잡고서 반등 나오게 되면 어떤 종목군들이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가 전반적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였는데요. 양대 시장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 시장, 우리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 강세를 보이면서 2,749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빨간불로 돌려 세우기도 했지만 결국엔 파란불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856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양상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꽤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9,07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259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9,439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60억 원 그리고 기관은 336억 원어치를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그리고 기관은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747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내일 시장이 좀 가장 더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마감을 좀 잘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박스 상단을 충분하게 지켜주면서 좀 마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모처럼 이제 OLED 쪽이 좀 오늘 좀 움직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IT 쪽에 대한 수급이 리사이클링이 계속 좀 돌아줘야만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뭐 OLED는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좀 조용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휴대폰 쪽에 대한 매출 빈도가 80% 이상이 OLED 쪽이었는데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애플의 아이패드죠. 애플의 좀 아이패드에 좀 OLED가 좀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 일단 계속해서 OLED 쪽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오늘 좀 심어진 건지 아니면 오늘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한 차례 바닥을 잡아준 부분들인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여전히 IT 쪽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T 쪽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보험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3.35%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전기 가스업으로 2.85% 하락 마감, 증권 업종에서도 2.33%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건설 업종에서 2.57%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정보기기 업종으로 1.43% 내림세, 출판 매체복제 업종에서도 1.46%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뭐 종가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그 MSCI에서 책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ETF 상품이 있는데 3%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초가에서부터 마이너스 0.6%, 0.7%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 이제 시초가가 마이너스 1.47%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투매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실제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하반 경직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이 며칠 동안 조정을 먼저 받았다라는 부분.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 경직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 매출이 이제 잘 나올 것이다. 수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상승력이 좀 제한적이었었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벤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하반 경직을 보여준 원동력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플러스로 살짝 올라오는 것 같네요. 이건 뭐 나중에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는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전반적으로 잘 마감이 되는 가운데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총선 이후에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원전 쪽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매출도 계속해서 캐파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면서 하반 경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 저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장 초반보다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 후반까지 밀린 것은 원전 쪽이다.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선 조정을 받아서 하방 경직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원전줄은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뭐 CPI도 상승한 상황 속에서 금통위에서 고민이 많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동결이 유력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까요? 일단 한미 금리 격차를 이제 더 이상 늘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아니면 금리 동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금리 격차를 지금은 더 넓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금통위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먼저 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제 미국 측에서 먼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야만이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6월에 좀 금리 인하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후퇴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그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9월에 그리고 연내 한 2회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연내 금리 인하 2번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금리 동결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제 동결이 될 확률이 유력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금통위의 좀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스탠스를 잡는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사실상 지금 저희의 키는 미국이죠. 일단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가 잡혀야만이 금통위도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금통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금리가 동결이 됐다 해서 시장이 뭐 호재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수급이 더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 이제 그 부분들은 뭐 그냥 한번 체크만 하고 좀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FOMC죠. FOMC에서에 대한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가 슬슬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서도 인하 기대감
기대감을 좀 심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금리에 대한 좀 전반적인 증시에 좀 흔들리는 이 스탠스 부분들은 다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부분들, 금통위의 좀 금리 발표 부분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을 시켜주고 민감하게는 움직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제 연내 금리 인하 2번이라는 점을 일단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그쪽에 조금 더 추세를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베팅에 좀 참여를 하는 그런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통위 이슈는 한 번쯤 체크해 볼 만한 이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FMC에서의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2번 정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올해 1분기를 살펴보니까요.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순매수한 주식 규모가 역대 최대치에 달했는데 여기서 유럽계 자금이 좀 큰손 역할을 했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매수를 많이 해줘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몇몇 대형주들의 자금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 저 PBR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안 좋았다가 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 PBR 관련주를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뭐 여소야대가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꺾일 만한 정책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 종목들 너무 재미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4년도, 2025년도 계속해서 이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저 PBR 쪽으로 외국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증시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처럼 그런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 PBR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PBR 쪽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뭐 미국계, 지금 영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는 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가치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기도 어렵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환차익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전반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4,000원, 손절 라인 26,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성우 하이텍입니다. 글로벌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 8,5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